배우면 공짜로 늘 야구 관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야구 전망대네. 어이야. 와, 새로운 걸 오늘 알아냈어요. 야 이거 근데 너무 멀어서 무난한 장비 아니고 있어서 안 보이겠네요. 좋은 쌍둥이를 가져다 이거. 안 보이겠다. 와, 아니. 김선재 위원장께서는 그 롯데 팬이시죠? 아, 저 딱히 원하는 팀은 없는데. 고요. 우리 장동혁 변호사님은 어디 팬이세요? 한화 팬이요. 이거 조금 전에 아무도 못 들었죠. 아, 네, 이러면 안 됩니다. 테레비를 틀은 순간 지고 있었던 불쌍한 팀이 네. MBC 청룡이야. 진짜 그때부터 LG를 응원해요. LG를 응원해요. 이거 꼭 방송 나가야 됩니다. LG 팬이고. 카메라 가까이서 카메라 들어갔어 이제 없어. 내가 다 확인하고. 정치 잊었는데. 사실 두 분은 정치인의 길로 들어서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선거에 낙선하셨지만은 네, 네. 대전이라는 그 도시에 대한 나름대로의 포부도 있으실 거고, 예, 어떠세요? 조망을 하시는 지금 마음이? 포부는 잘 모르겠고 저는 항상 이렇게 높은 데서 집들을 막 보잖아요. 항상 하는 생각이 하나 딱 있습니다. 세상에 집이 저렇게 많은데 왜 내 집은 없나?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대전의 부동산 정책 발표되면서 저는 이렇게 집 많은 거 볼 때마다 그 생각만 해요. 진짜 집 구하기 너무 힘들다. 제가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집을 구하려고 보니까 너무 만만치 않더라고요. 너무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게 정치랑 연결이 된다면은 그래도 뭐 이 많은 집들을 보면서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저처럼 집 걱정하는 사람이 그래도 좀 없으면 좋겠다. 다른 도시를 보는 것과 대전을 보는 것이 여기서 보는 것이 큰 차이가 없네요. 그만큼 도시 전체를 놓고 보면 즉 건물들이 들어선 저 도시를 보면 대전만의 색깔과 대전만의 스토리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오면서 얘기했지만 보문산은 사실 대전만이 가지고 있는 보물산이고 대전만의 역사와 우리의 이야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산인데 과연 여기를 다른 곳과 똑같은 시설물을 만들어서 스토리도 없고 대전의 이야기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만의 이야기가 없는 그런 산으로 과연 만들어야 할까. 여기는 대전 시민들의 삶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휴식 공간이고 문화 공간입니다. 유성이 그 두 분 잠시만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이게 나무가 아니죠. 나무 아니잖아요. 이거? 이야, 깜짝 놀랐어. 이 나무가 아니고 가로등입니다. 네, 가로등이잖아요, 예. 이거. 아이디어 괜찮은 거 같지 않아요, 이거? 뭐 우리는 한마디로 사귀는 그럼 형량이 어떻게 됩니까, 판사님? 사귀. 몇 개인지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겠네. 내가면서 내 개수 한번 세볼게. 아 진짜 그래요? 아니 그 사기 아니 만져봤는데도 표지를 갖다 느낌이 나로서는 알 수가 없네. 사기를 너무 잘 쳐나가지고. 너무 좀 진지하신 것 같아요, 캐릭터가. 선거 기간에 이제 우리 김선재 당시 후보께서 네. 우리 장동혁 후보에 대해서 이제 전두환 씨 재판을 불출석을 허가한 그런 후보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이런 비판을 좀 했었거든요. 혹시 예, 예. 그 비판 기사 보셨나요? 봤었죠. 어떠셨어요? 아니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상대 후보에 대해서 그 정도 논평은 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뭐 대인 배시군요. 더군다나 정치인은 내 개인적인 정치의 소신도 있지만 당의 입장도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생각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충분히 저도 그런 뭐 다른 논평을 충분히 낼 수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은 정치하는 사람들끼리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답변하고 해명할 수 있으면 소명하고 해명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직접 만났으니까 우리 김선재 위원장께서 한번 물어보시죠. 그럼 왜 그러셨는지. 그럴까요? 그거 물어볼 수 있죠. 네, 만났는데. 네, 그래서 사실 진짜 궁금했어요. 왜 불출석 재판을 이렇게 허가 맞나요? 그렇죠, 그렇죠. 표현하자면 허가를 하셨느냐. 사실 저는 정말 전두환 씨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맥락에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의 후임 재판장도 다시 불출석 허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을 담당한 법조인으로서는 법리적인 걸로만 보면 어쨌든 다시 불출석 허가를 하겠다 해서 불출석 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저의 이제 정치적인 부담이나 마음의 부담은 좀 줄은 상태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난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너무 싫다. 근데 왜 불출석 허가를 하냐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의 이전의 행위, 네.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이전의 행위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이미 나쁜 평가를 받았다면 이번 재판에서도 과연 그러면 그 사람은 피고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로 돌아가게 돼요. 저는 그 부분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이전의 행위로 해서 어떤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어떤 문제가 있던 간에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으로서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피고인에서 권리는 정당하게 보장받아야 되고 불출석 허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건의 성격과 심리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일이지 이 사람 나쁜 사람인데 또는 이 사람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뭐 나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 개인의 과거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형사 절차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는 걸로 결국 귀결이 되는 거죠.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떤 사건에서 현재 일어난 어떤 사건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불리하게 취급을 받아도 안 되고 더 유리하게 취급을 받아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입장에서 저는 그런 결정을 했죠. 아니 그러니까 절차상은 그럴 수가 있어요. 절차상이 그렇죠. 됐다는 거는 뭐 절차 그렇다는데요. 제가 그렇죠. 뭐 자료 보니까. 근데 판사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출석을 하게 되면은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게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아니 이제 지금 변호사님께서도 나는 궁금한 게 많았을 것 같고 아니 또 그 재판을 둘러싼 이 사회적 시선과 주목도가 높았기 때문에 아니 직접 법정에 출석시켜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걸 또 안 하셨는지. 그러니까 절차상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저는. 그런데 그것이 그거를 고려하는 거예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을 하도록 하고 네. 피고인 출석 없이는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피고인의 방어권이 방어권.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불출석 허가 신청을 했다는 것은 피고인은 저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얘기 있잖아요. 저는 할 얘기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번째 그 부분은 넘어가고 두 번째는 그러면 실체적 진실 발견. 그러니까 형사 절차는 절차적 진실보다 실체적 진실 발견이 중요한데 그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피고인을 직접 출석시켜서 물어볼 것도 많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데 이 사건의 성격상 변호인이 피고인이 그래요. 난 아는 것도 없고 그 일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뭐 헬기 사격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나는 지시한 바도 없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면 피고인의 진술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은 사실상은 특별한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 그 당시의 문건이나 여러 가지 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보고서나 감정결과 보고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진실을 발견하는 것 외에 피고인은 이미 나는 그거에서 아는 바도 없고 할 얘기도 없다. 나한테 물을 게 없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불러봐야 어떤 진실 발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변호인이 충분히 재판부에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에서 파악하고 있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저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불출석 허가를 했죠. 그렇죠. 네네, 재판
재판 이야기 했었잖아요. 예. 혹시 네. 그럼 변호사님은 판사 재직 시절에 공안 사건 재판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국가보안법 관련해가지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아,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필요한 법이라고 보시나요? 들어오시네요.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앞에 있는 우리 오늘 서로 친구된 김선지 위원장께서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하나 있거든요. 네. 이상한 사람이네. 갑자기 도발하셨어요? 전국의 국가보안법 피해자분들을 제가 맞서 싸우겠습니다. 한번 김선지 위원장께서 왜 그때 국가보안법 위반을 했는지 한번 얘기 좀 해줘보시죠. 어떤 건지 좀 드러나 볼까요? 아, 저의 과거 그걸요? 이거 물어도 돼요? 그냥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니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이거 술좀 네, 공동 듭니다. 술 한잔 먹어야 얘기가. 자 이제 국보법 얘기 좀 해줘보시죠. 그때 형량을 얼마 받으셨죠? 그냥 1년에 크게 2년 받았습니다. 그 정도 선고 받은 거면 어때요? 그 죄질이 어떤 건가요? 그게 아니라 보안법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는다면 대학교 일반적인 형량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없는데 진짜. 그리고 무죄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조금 이렇게 농담처럼 뭐 이렇게 한 것은 지금 판사님들도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 법 전체의 존폐에 대한 걸 떠나서 일부는 어느 정도 개정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판사님들이 있고 또 그렇게 공감하는 판사님들은 심리하면서 어느 정도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고 무죄도 많이 하시고 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요즘은 사건 자체가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또막 이렇게 이렇게 이상한 양반이네 한 게 아니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데 언제적 사람인데 아니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요. 뭐 술 먹고 누가 한 대 때린 적 있어요. 그런 건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한테는 그런 공안 사건이 참 이제 지금은 흔치 않은 사건이라고 인식돼 있어서 저는 이제 되게 아주 젊은 젊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하니까 도대체 언제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그랬어요. 네. 그런 사원이라면 이해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게 안 하자면은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뭐 또 보상이 있나? 문을 딱 열었죠. 왠가 이제 검은 양보 아저씨 세 분이 딱 계신 거예요. 문제인데요. 엑스레이로 속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보기 중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세요. 선제 3번 밀도. 예, 정답입니다. 오. 일단 드세요, 네. 너무 쉬운 게임이에요. 다음은 아마 문과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여기 동동제 하나 더 주실래요? 아 이거 드시면 되고요. 네. 발그레한 상태에서 아 무슨 전략 있으신 것 같아요 분명히. 배불러서 밥은 못 먹고 그러니까 이거 너무 배부르신 거 같아요. 위안해서 못 맞겠는데. 쓸게요. 좀 논의가 없습니다. 저는 보수 지정에서 그걸 전체를 반대하는 일부를 반대하는 아니면 이게 웃긴 컨셉인데 판사님 전직 판사님 그렇게 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